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D님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30대 초반 백수입니다. 작년까지 공시 준비를 하다 지금은 포기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가 가던 길을 포기하자니 막막합니다. 이력서를 여기저기 넣고는 있지만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라서 그런지 취업할 만한 곳도 별로 없고 넣는 족족 서류 탈락하고 있습니다. 나름 명문대 나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저인데 어쩌다 이런 처지가 된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걱정되어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우울한 마음에 혼자 우는 시간도 많습니다. 제 일상은 아르바이트, 자소서 쓰기, 공부하기의 반복이고 나름대로 바쁘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먹어가는데 마음이 너무 조급합니다. 주변에서 보니 한번 계약직으로 취업하면 정규직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낮춰 아무 곳에나 취업하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부모님 보기도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이 나이만 먹고 있는 상황이 답답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객관적인 상황이 이러니 매일 죽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루저인 채로 인생이 끝나버릴까봐 무섭습니다. 사연자님이 무섭다고 하시는 게 어떤 감정인지 공감이 돼요. 살면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감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상실감, 자괴감, 모욕감, 외로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수시로 들어왔다 나왔다 그러죠. 근데 사연자님처럼 앞날이 막막해서 드는 무서움, 이게 진짜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저는 평생을 글 쓰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대학생 시절에 공무원이 되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요. 그때는 나름대로 이것저것 고민을 하다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자 이랬어요. 세상 일을 잘 모를 때라서 나중에 공무원 하면서 틈틈이 글을 쓰자 그런 생각을 했죠. 실제로 그때 공무원이면서 꾸준히 작품을 내시는 작가분도 계셨거든요. 나중에 훨씬 세월이 지나서 그 작가분이 본인의 직업을 단순하면서도 고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중에 퇴직 전에 사표 내고 하셨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주 다행스럽게도 제 결심은 금방 접긴 했어요. 근데 제가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 하고 결심했던 이유 중 하나가 무서워서였어요. 저는 K장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기댈 데가 없다고 느끼면서 자랐거든요. 대학 진학을 한 것도 부모님한테 미안할 정도였으니까 제 인생에는 종류가 뭐건 재수라는 게 없었어요. 대학도 한 번에 못 가면 아예 못 가는 거라고 생각했고 휴학은 천재지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거였어요. 취업도 졸업하기 전에 해서 빨리 내 손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대학교 3학년이 되도록 목표가 아직 없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이렇게 정해놓고 나니까 한동안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때는 목표라도 뚜렷하면 안 무서울 것 같았어요. 시험 봐서 붙으면 진로가 정해진다. 이게 심플하잖아요. 그런 점에 매혹되었던 거죠, 제가. 그랬던 제가 이렇게 평생 무서운 일을 하면서 살고 있으니 정말 사람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연자님처럼 사회 진출을 앞둔 분들만 이렇지는 않거든요. 살면서 누구한테나 인생 전환기가 수시로 찾아오고요. 그럴 때는 누구나 사연자님처럼 무서워져요. 제 경우는 무서울 만한 직업 환경에 항상 처해 있는데 그때 이후로는 진로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걸 되짚어보면 자기 인생을 개척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하고 그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걸 정리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 단위로 목표를 세우세요. 사연자님처럼 막막할 때는 목표를 세우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혀 모르는 나라에 뚝 떨어졌는데 너 어디로 갈 거니? 누가 묻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뭘 알아야 목적지도 생기죠. 근데 만약 너 오늘은 어디 갈 거야? 이러면 할 말이 생길 수 있어요. 옆 동네에 가보려고, 뒷산 한번 올라가 보려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루 단위로 목표를 세우면 이건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땡땡이랑 XX 사이에 이력서 넣어야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것까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이렇게 하루 단위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는 식으로 살면요. 고민이나 걱정도 하루 단위만큼만 하기가 더 쉬워져요. 사연자님 지금 하시는 고민도 막 막막하고 굉장히 크고 그런 거지만요. 저처럼 젊지 않은 사람들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 세상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쌓이기는 했는데 그 고민거리의 절대적인 사이즈가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주기적으로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막막한 순간들이 계속 있어요. 그럴 때는 고민을 하루 단위로 쪼개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효과가 있어요. 만약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 100이다. 그러면 하루에 한 개씩 100일 동안 해결하자. 그리고 오늘 하루는 그 한 개에 대해서만 생각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 압박이 덜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 갔을 때였는데요. 길을 걷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치마에 말라붙은 이파리 같은 게 막 엄청나게 묻어 있는 거예요. 물티슈로 이렇게 쓱쓱 닦으면서 막 털어내는데 이게 하나도 안 털렸어요. 당황해서 자세히 보니까 그냥 마른 잎이 아니라 가시같이 생긴 게 섬유에 박혀 있는 거였어요. 촘촘하게. 수목원 같은 곳 여기저기 다녔으니까 어디 가시덤불 같은 곳에 스쳤나 봐요. 순간적으로 확 짜증이 나면서 막막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행 왔으니까 계속 다녀야 되는데 치마에 온통 이물질이 묻어있고 이게 절대 안 떨어지니까 아, 이걸 어째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생각을 바꿔서 아예 적당한 곳에 자리 잡고 앉았어요. 그리고는 그 치마에 박힌 가시를 한 개씩 손가락으로 뽑았어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비효율적이고 무식한 방법이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금방 싹 없어지더라고요. 시간으로 따져보면 그 전에 막 털고 물티슈 닦아보고 그랬던 거하고 비슷한 시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뭔가 확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 원래 이런 거였지.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하면 다 되는 거였어. 굉장히 큰 것처럼 생각되는 일들도요. 막상 달려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하면 금방 해결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최소한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포기하는 방식으로 해결이라도 돼요. 이렇게 작은 단위로 쪼개서 사는 게 인생 하강기에 위로 올라오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일 벌이는 방식도 이런 원리기도 해요. 처음부터 내가 1000억짜리 회사로 키워야지 이런 식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의외로 드물어요. 이러이러한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 가능성이 보이네? 내가 요로조로한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그날그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1000억 가치의 회사가 되어 있는 이런 식인 거예요. 다들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성공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무거운 목표를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면 당장 오늘 만나는 현실이 너무 초라하니까 그 과정을 버티지 못하거든요. 누구한테나 산다는 건 마냥 가볍지가 않아요. 그래서 힘을 빼고 사는 태도가 삶의 질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럴 때 오늘만 살자. 이런 생각이 많이 도움되는 것 같아요. 사연자님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시냐면요. 먼저 장기 목표를 찾아보세요. 아까 잘 모를 때 목표를 세우라는 게 막막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일 수 없고 한 번 정하면 못 바꾸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잘못된 방향이라도 일단 방향을 잡고 가봐야 내가 어디 서 있는지라도 알 수 있어요. 장기 목표에 맞는 단기 목표를 세우고 하루씩 살고 하루씩만 고민하는 거예요. 어차피 10년치 걱정 미리 해봤자 본인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두 번째, 닥치는 대로 하세요. 사연자님이 계약직으로 시작하면 끝까지 정규직 못 된다. 그래서 아무데나 취업을 못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계약직이 정규직이 된다. 이게 어려운 건 현실이 맞긴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현실이다 하고 듣는 여러 정보들 중에는요. 맞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틀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같은 회사에서 정규직이 되거나 하는 건 뭐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직무는 아예 계약직으로만 채용하기도 하고요.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스펙 같은 기준을 낮춰서
처음부터 뽑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요. 사연자님은 학교도 좋은 곳 나오시고 주변에 취업 잘한 친구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뭐 최소한 중견기업 정규직 바라보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원하는 곳에 취업하는 게 어려워 보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닥치는 대로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만약 계약직으로 일하거나 중소기업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게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처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일하시면서 신입사원으로 지원하시면 정말로 사회 초년생들보다 경쟁력이 있어요. 이력서에 할 줄 아는 걸 써놓을 수 있는 게 많아지는데요. 그리고 경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있는데 자소서를 써도 다르죠. 저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시작했는데요. 이 일이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걸 무서워할 틈이 없었어요. 왜냐면 진짜 닥치는 대로 일했거든요. 아무리 사소하고 페이가 적은 일이라도 제안이 들어오면 다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바빠서 무서울 틈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다 경력이 돼서 나중에 더 나은 일을 할 때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연자님이 뚜렷한 목표는 없어도 관심사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하고 조금이라도 관계된 쪽으로 지원해서 일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그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나하고 안 맞는 일이었구나. 최소한 이런 거라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엉뚱한 적성을 찾아서 그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근데 처음에 하찮은 일로 시작하면 끝까지 그런 일만 하게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 무서운 인생 구간을 통과할 때 더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기에 또 중요한 게 내 마음을 관리하는 일이거든요. 사람은 한가할 때 반드시 안 좋은 쪽으로 의식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은 바쁘게 살아야 하느니라 이런 단순한 꼰대 발언이 아니라 뇌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들이거든요. 생물학적으로 하나의 개체로서는 불안감을 가지는 게 생존에 유리해서 그래요. 근데 내가 바쁘게 살아야지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스케줄 짜서 놀고 이런 식으로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 건 불안감 해소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목표가 있는 활동으로 바빠야 그 무서움이 사라져요.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 본인이 최종적으로 딱 원하는 직장이 아니라 비슷한 직군인데 훨씬 못 미치는 직장이다. 그렇다고 해도 목표는 충족하잖아요. 월급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먹여 살린다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그 일 자체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에요. 실제로 자기가 1인분을 한다. 이런 의식이 있으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30대 초반이면 요즘 추세로 보면 그래도 신입으로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는 나이거든요. 원하는 회사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진짜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알아서 길을 찾아가실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웬만하면 집에 있지 마세요. 일단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이 눈앞에서 안 보여야 오히려 안심하는 면이 있어요. 안 보이면 알아서 잘하겠지. 이런 식으로 믿고 싶으면 믿게 되는데 오히려 눈에 보이면 불안해져요. 왜냐면 집에 있는 모습이 대개는 별로 믿을 만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편한 옷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서 폰을 보거나 노트북으로 뭘 보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물론 그게 일하거나 공부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른들 보기에는 뭔가 시각적으로 한심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감정이 자식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오고 그걸 감지하면 더 불안하고 심란해지고 이게 악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사연자님 같은 상황이라면 어디 공공도서관을 가든 스터디 카페를 가든 웬만하면 밖에 나가 있다가 해지면 들어오는 게 좋아요. 만약 자취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같이 안 살면 혼자 살면서 집에서 더 늘어지게 돼 있거든요. 몸이 편한 것 같아도 그 편안함이 나중엔 마치 늪처럼 나를 집어삼킨다.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뚜렷하게 할 일이 없을수록 낮에는 집에서 나와야 돼요. 출퇴근하듯 집을 드나들어서 집이 완전하게 휴식 공간이 되게 만들어야죠. 그게 불면증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수면미생 이야기할 때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잠자는 환경을 일상생활 공간하고 분리해 주라는 거거든요.
종일 침대에 엎드려서 인강 듣고 자소서 쓰고 이게 최악인 거죠. 그리고 집 밖으로 나오면 어디로 가든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뭐 버스나 지하철 타고 걸어가고 잠깐이라도 햇빛 보면서 바깥 공기 쐬면서 다니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사연자님 같은 상황이면 무조건 나가면 돈 드니까 집에 있자 이러기 쉬운데요. 아르바이트 하셔서 버는 수입을 여기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갓생 살자 이렇게 작정하고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자 이걸 기본값으로 잡아놓기만 하셔도 훨씬 나아지실 것 같아요. 오늘은 진로가 막막한데 잘 안 풀려서 고민이신 분 사연 들어봤어요. 원래 산다는 일이 다 힘들죠? 원래 다들 힘드니까 너도 참아 이런 말이 아니라 힘든 게 기본값인 세상에서 당신도 잘 버티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인생은 큰 고통을 작은 기쁨으로 견디면서 사는 거라고 해요. 힘들수록 주변의 사소한 행복을 놓치지 않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